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는데 6월에 읽은 책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스티븐 킹의 책 2권을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 2권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중간에 다른 걸 읽지도 못하고 책을 또 잘 읽지 않기도 했었고 책태기가 되게 오랫동안 왔었죠. 그동안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특히 LA 브이로그에 중독이 돼서 웬만한 브이로그 다 찾아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브런치 카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져서 브이로그를 항상 그런 식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 곳이 있으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가서 커피 마시고 그 재미를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킹의 신작이 레이러라는 소설인데요. 그 책을 이제 드디어 읽었죠.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크라임? 느와르? 약간 이런 장르여서 경찰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런 게 많았어요. 꼬마아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흥미로웠고 그거를 이용해서 엄마 친구인 경찰이 이제 꼬마애를 이제 꼬드겨가지고 크라임 씬에 데리고 가죠. 그래서 범인을 이제 잡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인스티튜트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스티븐 킹 책 읽은 김에 한 권 더 읽자. 샤이닝도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책이어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책이 진짜 길어요.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생각보다 귀신이 많이 안 나와요. 미쳐가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 그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 되는 어떤 남성의 이야기? 알코올릭이죠, 아빠가. 그 아무도 없는 호텔에서 가족이 겨울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게 이 남자의 직업, 새로운 직업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면서 약간 할루시네이션 같은 걸 보는 거죠. 게다가 꼬마 아이는 귀신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설정인데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는 말해도 돼. 그 꼬마 아이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웨어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데 저는 이분이 나중에 큰 활약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거든요. 병원 씬은. 그게 조금 실망스러웠고 그 할로란이라는 흑인 남성이죠. 저 멀리 마이애미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날라옵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런 이제 설정이 있었고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서가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재밌게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다 읽었고요. 그거 다 읽고 나서는 책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한국 소설을 막 읽고 싶어서 일단 완전한 행복을 알라딘 이북으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재구독을 했죠. 완전한 행복. 이 책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읽으면서 느낀 게 작가분 참 대단하시다. 예전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야기의 구조나 스토리가 참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행복은 어느 정도냐면요. 책이 끝나갈 무렵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읽은 책이 제가 정말 몇 안 되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어렵고요. 항상 긴장이 있으면 좀 느슨한 부분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재미를 위해 곡선을 깔아놓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법인데 이 책은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엄청 히스테리가 심했어요. 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편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엄청 성격이 예민해져서 가끔씩 내가 주인공 여자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무시무시한 상상을 했습니다. 진짜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 마음가짐 같은 게 내 마음에 이 책을 읽는 동안 잠깐 심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책이 좀 무섭기도 하고요. 긴장감이 너무 심해졌을 때는 제가 같이 미쳐가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읽었던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 7일의 밤? 7년의 밤 소설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아버지였잖아요. 저랑 뭐 성별도 다르고 그런 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랑 관련해서 그 사이코패스인 아버지와 연결고리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설은 그 사이코패스가 여성이잖아요. 우리 다들 마음속에 뭔가를 쥐고 싶어하는 욕망 같은 게 있는데 그 가느다란 접점 있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을 작가님께서 잘 집어내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주인공과 저의 하나의 공통점을 파헤쳐서 점점 동화되어 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은 거의 뭐 한 달? 두 달이 거의 지나 버렸는데 사이코패스나 이런 게 이제는 까마득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그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사이코패스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였던 것 같아요. 이 책 강추 진짜 재밌어요. 올 여름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불편한 편의점. 자, 저는 정유정 작가님의 책을 시작으로 갑자기 한국 책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제가 읽고 있었던 비럴 스윗을 구입하기 전에 여름이고 이제 방학하면 시간도 많으니까 한국 소설이나 실컷 읽자 해서 밀리의 서재를 다시 1년 만에 재구독하였습니다. 당연히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었던 불편한 편의점을 첫 책으로 골랐고요. 결과는 만족입니다. 이게 편의점에 얽힌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옴니버스식으로 펼쳐놓은 거라서요. 되게 재밌게 잘 읽힙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주변에 책 안 읽는 친구에게도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도 좋고요. 자, 이번에는 용의자 X의 헌신. 역시 밀리 서재가 너무 멋있는 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을 쫙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올 여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당장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세요. 여기 히가시노 게이고 웬만한 책들은 다 있거든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은 출간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밀리 서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이자마자 바로 읽었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 책도 끝까지 되게 흥미진진해요. 한 가지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책 초반에 조금 눈치를 챘어요. 그 배경 설명할 때. 근데 결과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헌신이잖아요. 용의자 X의 헌신. 얼마나 사랑이 깊으면 그럴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소설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이 책은 쇼코의 미소를 지으신 최은영 작가님의 신작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쇼코의 미소는 읽지 않았고요. 조만간 이북으로 사서 읽어보려고요. 왜냐하면 단편집 이 애쓰지 않아도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작가님에 대해 좀 궁금해졌어요. 짧은 이야기들이 조금씩 가슴을 후벼 판다고나 할까? 그렇게 하나씩 읽다 보면 좀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들, 상처가 되는 것들, 들춰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 것들을 작가님이 하나씩 꺼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좀 힘들기도 했었고요.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았고 좀 우울한 느낌이 드는 이 책, 저처럼 로우키이신 분들이 읽으면 아주 우리한 그런 느낌으로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소설 속 주인공이 영국에 가서 이제 사는데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랑 같이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백인 남성이 이웃인데 당연히 자기한테 이제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서 어렸을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옆집에 새로 오신 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전라도 맞나? 아무튼 자기 집하고 윗집 아저씨랑 막 다 배척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켰던 그런 얘기를 연결을 이제 짓죠. 제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그 부분을 읽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제 따끔해지면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요. 미국에 와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각각의 그런 경험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본인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 우울의 끝을 이제 계속 파헤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 책을 읽고 나서는요, 제가 고른 책은 데이빗 흉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1권 5성에 관하여, 휴노의 저작이죠. 이거를 제가 영어로 읽다가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서 작년에 한국 가서
한국 책을 샀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영미 철학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수업을 안 들었어요. 신청도 안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동양 철학에 더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휴먼, 존 로크와 묶어서 경험주의 뭐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오성에 관하여를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읽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럼 데이비드 휴메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해서 고른 책이 바로 줄리안 바즈니의 흉이라는 이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고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 인물들에 대해서 그려주시고 또 철학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 사조가 있었는지도 짚어주시고 그 큰 물결 속에서 휴움이 어떤 지점에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 철학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장소, 어디서 살았고 뭐 프랑스로 넘어갔고 이런 설명도 있고요. 친구 관계는 어땠는지, 뭐 결혼을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던가, 뭐 죽음에 이르러서는 누가 집에 찾아오거든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이야기도 나와요. 흉과 친구 사이였죠. 근데 흉보다 훨씬 잘생긴 이 루소가 되게 좀 질투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오성에 관하여 책을 앞에 몇 장 읽으면서 느낀 게 거기에 뭐 관념이라든가 이성, 경험 등등에 관해 시간을 공들여서 책의 여러 부분을 할애해서 휴미 설명을 계속 하거든요. 그게 되게 지루했어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왜 그토록 휴미 그 인간의 감각작용이라던가 기억, 관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썼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에는 휴무의 저서를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저는 원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상을 이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웬만하면 정리해놓은 책보다 그 철학자가 지은 원작 그 저서를 읽으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재즈곡이 있으면 처음 레코딩 된 거를 항상 찾아서 듣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레코딩을 또 듣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커버한 거, 라이브쇼, 뭐 누가 분석해놓은 비디오 이 순서로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요. 아무튼 데이비드 휴미라는 책은 정말 강추입니다. 저처럼 휴무의 저서를 이해하고 싶다라던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기심의 미덕. 이거는 예전에 조승현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책이 나왔거든요. 궁금하다,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영어 책을 또 구했어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1장 가기 전 서문부터 너무 막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인란드가 20세기 인물이잖아요. 나름 근현대의 영어이긴 하지만 말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국말로 된 책을 제가 읽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냥 딱 이 책을 읽을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리퍼블리칸하고 데모크라트하고 지금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리고 인종적인 갈등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 제가 밖에 나가면 걸어 다닐 때 느끼거든요.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더 읽을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남편한테 이 책에 대해서 이기심의 미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어러블로 구해가지고 다 듣고 그러니까 다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이 책 왜 안 읽냐 빨리 읽어라 이렇게 남편의 압박도 좀 있었습니다. 어러블이 그 아인란드의 책을 나레이션을 한 게 되게 좋아요. 잘 읽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한국 책으로 읽었고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이 책을 다 끝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한국 책은 읽기가 진짜 쉬워요. 아니 내가 왜 이걸 어려워했지? 할 정도로 페이지도 잘 넘어가고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철학책 치고는 뭔가 에세이집 같기도 하고 되게 잘 읽힙니다. 아인란드가 러시아 태생의 여성이잖아요. 책을 보면 되게
좀 사람이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아주 강직하게 자신의 생각, 의견을 밀고 나갑니다. 흔들림 없이요. 더불어서 이분이 지금 21세기에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강한 호기심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유는 이분이 사회주의를 되게 비판하거든요. 의료보험에 관해서도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와 아주 대립되는 생각이었고요. 대신에 오늘날 아일랜드가 살아있었으면 이분이 질색했을 게 뭔지 딱 알겠는 거예요. 바로 리버럴들이죠. 물론 거기에 인종차별에 관한 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마치 강아지를 예로 들어보면 무슨 종, 순수 혈통 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인종차별이 이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근데 또 그거를 꼭 집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흑인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인구의 20%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25% 흑인으로 뽑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인종 할당제에 대해서도 어마무시하게 비판을 막 해요. 겉으로만 이해를 하면 아일랜드는 리퍼블리컨이야, 아니면 뭐 보수주의자야, 아니면 의료보험 반대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일랜드를 좀 깎아내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뭐 이데올로기를 제하고 이분이 사실 옳은 말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요점 정리를 좀 해서 비디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영어로 다시 읽을 거고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6월달에 책을 한 6권 정도를 읽었네요. 저는 다음 달에 7월에 읽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